네, 미증시 분석의 1인자 만나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의 그 흐름을 여쭤보고 싶은데 바로 이제 인사이트와 연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주제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이어가는 미증시,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기준으로 S&P 500 3번 사상 최고가, 나스닥 100 3번 사상 최고가입니다. 요새 유행어 중에요. 애매해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를 두고 사상 최고가인데도 작년보다는 좀 체감상 좋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고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오늘 집중 분석해 주시죠. 네, 어제도 대충 말씀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도 뭐 이해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다우지수는 1% 떨어졌지만요.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0.45%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만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시장이 너무 어렵다, 너무 크게 손해라고 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그동안의 그 경험을 보면 한 30% 정도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속상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된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았던 분이 계시죠. 아주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한 종목 때문에 너무 행복하셨던 분들, 팔란티어 비중만 엄청 많이 갖고 하셨던 분들은 어제 오늘 보면 이제 팔란티어가 또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은 늘 말씀드린 분산 투자, 좀 다양성을 갖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 절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S&P 500, 나스닥이 각각 3번 동안 올해 3번을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3번이 사상 최고가 갔는데 S&P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거래일수 20일에 한 번씩 사상 최고가를 갔던 것이 그냥 유사한 역사이기 때문에 올해 벌써 3번 올라갔던 건 상당히 좀 강하다. 다만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중순 이후에는 약간 좀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냐면 3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통계적 어떤 의미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하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 꽤 있죠. 그리고 너무 좀 사야 되는데 걱정하는 분이 있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뭐 넘쳐난다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차익을 좀 실현했다가 좀 재진입하는 것은 분위기를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생각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되묻습니다 항상. 그럼 도대체 미국 주식이 좀 왜 올라가냐고 생각하냐고 하시면 별로 대답을 제대로 하신 분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이익의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잣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S&P 500 말고 MSCI USA라는 걸 같이 보여드리고 물론 S&P 보여드리겠는데요. MSCI USA랑 MSCI USA 주당 이익의 예상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준비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딱 보시면 똑같은 그래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느낌 같은 느낌으로 네. 보면은요. 위에 거는요. 1995년 이후 최근 30년 동안의 MSCI 미국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냥 S&P 500이라고 생각해도 차이가 없는데요. 아래는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EPS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의 주당 이익이 올라가면 그냥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주가 많이 올랐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변수라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너무 길다 생각하시면 2015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됐죠. 이거 똑같이 S&P 500과 12개월 예상 실적 같은 차트에 그린 건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국 약간의 어떤 경사라든가 이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좁혀서 분기별 주당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분기별 주당이익은 이제 4분기에 보면 항상 좋아집니다. 연말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 2, 3 올라갔다가 4분기 올라갔다가 1, 2, 3분기 약간 내린 상태에서 올라가고 다시 4분기 올라간 그림입니다. 지금 진한 그림은 현실화된 그림이 되겠고요. 요 이제 약간 회색은 앞으로 예상을 그린 건데 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분기별이 되겠고요. 다음은 연도를 보겠습니다. 연간을 보겠습니다. 연간을 보면 그냥 쭉 올라가죠. 한 번 꺾였던 것이 2020년. 2020년은 세상이 거의 그 모든 스탑됐던 거 아닙니까? 벌써 그런 일이 있냐 싶지만 5년 전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팬데믹 때문에 지금 딱 오늘이요. 딱 오늘이죠. 5년 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세상이 끝나가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지금이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주가가 35%가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최고점이 딱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5년 전에 있었던 그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상 최고가에서도 주가가 어땠는지 예. 이 그림이 오늘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가장 꼭 기억하실 그림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50년 동안 역사를 갖고 그린 것이 되겠는데요.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왼쪽 있죠. 그 각각에 보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가 되겠는데요. 모든 걸 통계로 나온 겁니다. 제일 왼쪽 진한 파란색 있죠. 제일 왼쪽은 좀 사상체육가에서는 주식을 안 삽니다. 사상체육가에서 안 사고 사상체육가에서 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밀리면 사겠다 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10%가 조정받았을 때 샀을 경우에 S&P 500의 1년 후, 3년 후, 5년 후의 주가 수익입니다. 다음은요. 제일 오른쪽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색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색은 아무 날이나 그냥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뭐 360일 아무 날이나 사는 그냥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사는 경우가 10% 떨어졌을 때 샀던 것보다 이게 더 좋게 나옵니다. 네. 문제는요. 그냥 밝은 초록색 있죠. 제일 가운데인데요. 제일 가운데는 언제 사는 거냐면 그냥 사상 최고가 날 주식을 사는 겁니다. 사상 최고가 난 수익 났을 경우에 주식이 1년 후, 3년 후, 5년 후보다 더 강한 흐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익의 변수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고 그렇게 이익이 좋아지고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났을 때 그때는 경기가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기대감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설명하는 것은 물론 S&P 500 기준을 말씀드리지만 사상 최고가 났을 때 주식을 겁나서 파는 것은 경험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은 한국 주식하면 언제 샀고 샀다 팔았다 4848 영어로 하면 좀 고급지게 하는 사람이 풀앤푸시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4848입니다. 그 말이. 4848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최소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많은 분들도 미국장 어중간해서 투자하기가 정말 어중간해서 진바닥이 어떨까라는 의견 주시네요. 네, 이런 의견들 감사합니다. 자, 미증시 분석해봤습니다. 통계로 바라보는 월가이드입니다. 네. 자, 그래프들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뉴욕 증시가 오늘 하락을 보였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을 보이며 낙폭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별 흐름이 굉장히 빨랐는데요. 오늘 첫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네, 유통 공룡 월마트를 뛰어넘다. 바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통 공룡 월마트를 제치고 미 기업 중에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월가이드에서는 한 발 앞서서 계속 분석하고 전망했던 일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보면 앞서 얘기 나왔다시피 월마트 오늘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결국은 주가는 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마트가 떨어졌고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팔란티어라는 주식이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 한 마리의 특징을 보면 올해 아주 강했던 주식이 약간 쉬었습니다. 그게 보면 올해 아시다시피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건 다우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우지수가 1% 떨어졌다라고 오늘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제 많이 올랐던 것들이 쉬어갔다.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탑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오늘 쉬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여드리진 않지만 오늘 은행주가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 하나인데요.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마트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이익도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닝 가이던스도 훨씬 높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동일 점포도 좋고 이커머스도 한 20%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월마트의 동일 점포 매출은 이게 정말 무서운 회사인 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동일 점포 매출은 마이너스 난 적이 없고 이번도 마찬가지 4~5% 정도 나왔습니다. 방문자 수 증가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방문자 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매장에 직접 들어온 사람들 카운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여전히 코스트코와 월마트가 그리고 월마트에서는 샘스클럽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저렴하면서도 좀 할인 매장을 많이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익손익 계산서를 보더라도요. 마진율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가 왜 떨어졌냐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던스가 약간 실망스러웠는데 가이던스가 기대치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네. 기대치의 연간 이익이 못 미쳤습니다. 분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분기도 못 미쳤고 매출은 맞췄지만 이익이 모자랐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 좀 걱정 아니냐 하면서 줄줄이 오늘 좀 떨어지는 것에 자그를 한 것이 그중에 하나가 월마트였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전에
월마트의 CEO가 한 방송에 나가고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월가에서 자기네가 항상 이렇게 보수를 얘기하는 걸 보고 나서 시장이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은 여전히 견주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런 표현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월마트와 그 아마존의 이제 앞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이런 경기 수능에 대한 그 변화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마트 가이던스 실망 알아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오늘 CNBC가 보도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 시즌을 보면 기업들은 순풍에 집중하고 있음을 좀 보여줬다라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관세 우려를 잘 떨쳐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 전쟁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집중하자는 것이 이제 원리 원칙이 되겠고요. 다만 어떤 관세 전쟁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일부에서 걱정들이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기업인들한테 좀 여러 가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미국의 기업인들의 대답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분명히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오늘 컨퍼런스 보드에서 기업인에 대한 경영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갖고 말씀드린 건데요. 또 하나가 자본적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것이 AI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새로운 사업 이런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하면서 엄청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가 나와갔고요. 또 하나 그래프는 오늘 따로 준비는 못했는데요. 리더들한테 또 그 경영진한테 최고 경영진한테 너 기업에 대한 자신감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오늘 3년 만에 또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한국에서 바라볼 때 미국의 주가 올라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관세 전쟁이 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 경영인들, 기업인들은 상당히 지금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도 증가하고 미국 경영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그냥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적립식 분할 매수를 이길 투자가들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SPLG,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일단 뭐 상당 부분 뭐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주식 분할 가능의 기업을 노려라. 저희 오늘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특징주에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메타가 나왔는데 그 메타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서 주식 분할 가능성을 두면서 핫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나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작년에 주식 분할을 제일 먼저 우리가 큰 기업 중에 제일 먼저 발표한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근데 그 다시 한번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액면 분할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거든요. 방송할 때도. 근데 액면 분할이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이란 건 상법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액면 가락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5,500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식 분할의 말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하고 다 아는 게 있습니다. 주식 분할은 기업의 가치랑은 전혀 1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월마트 CEO가 작년에 딱 이맘때쯤에 주식 분할을 발표해서 했을 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주주들이 주식을 살 때 좀 접근하기 쉽겠죠. $500보다는 $100니까 좀 편한 건 있을 겁니다. 싸게. 그렇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 주식 그냥 소수점 매매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것보다는 직원을 얘기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주식을 보상해 주는데 직원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월급 받고 주고받아서 한 주를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더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본질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주식 분할 발표한 기업이 작년에 한 17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S&P 500이 있는데 그거가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 분할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식 분할을 발표한 기업의 1년 평균 수익률이 25.3%였습니다. 1년 평균이 보통 11% 정도 올라갔다는 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그러네요. 작년에 발표했던 것은 평균 17%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을 좀 앞섰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했습니다. 블룸버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식 분할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여기 앞서도 나왔던 메타 플랫폼,
블랙락, 넷플릭스 같은 것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시청자분들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500 정도 이상 주가가 되고 최근에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 그런 기업들 좀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한번 자기네가 제시할 수 있는 것과 앞서 나왔던 종목뿐만 아니라 일라일리라든가 유나이티드 렌털 그리고 맥케슨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분할 기업 예정 살펴봤고요. 메타가 20일 동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했는데 오늘 감사합니다.